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또 새벽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여러분 그 상처를 받아도 용서해 주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 사정이 있겠거니 넘어갑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한계에 이르면 어느 날 말없이 짐을 싸서 떠나가는 거죠. 상대를 탓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은 이 다정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서툴러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종종 어리석게도 누군가를 떠내보낸 다음에야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늦지 않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람을 아깝게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알겠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뭐 경쟁사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요즘 뭐 샤오미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샤오미가 생각외로 안 팔리나 봅니다. 생각외로 안 팔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샤오미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샤오미 B15T 프로죠. 1차 출시국으로 한국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 샤오미 스마트폰은 유통 현장에서 하루에 그 한 대로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유독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점유율 0% 미미한 존재감에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에 더해서 샤오미 스토어 여의도점에 이어서 구이점, 마곡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연달아 열면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샤오미 15T 프로 1차 출시국으로 한국이 포함이 됐는데 글로벌 출시 이후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만큼 샤오미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공을 들인다는 방증입니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샤오미 무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이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국내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점유율은 삼성전자 82%, 애플은 18%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애플을 제외하고 외국산 스마트폰의 이제 무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샤오미가 샤오미 15T 프로 1차 출시국으로 한국을 포함하면서 더욱더 이제 공세에 나서는 것 같아요. 샤오미는 샤오미 15T 프로에 라이카 5배짜리 망원 카메라가 탑재돼서 전문가급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샤오미 최초 플래그십 미니 태블릿 그리고 샤오미 패드 미니 오픈에어 이어폰 카테고리 로봇 청소기 신제품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샤오미는 샤오미 스토어 여의도점에 이어서 구이점, 마곡점 연달아 개소하고 그동안 단점으로 지목된 직영 판매 그리고 AS 서비스에 나설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는 그런 보관이죠. 샤오미 스토어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 스마트워치, TV, 청소기, 생활가전, 스마트 선물 인터넷 기기 등 샤오미 전 카테고리 제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의 존재감은 미미한데 세계 시장에선 삼성, 애플에 이어서 3위입니다. 3위. 점유율로 14%죠. 점유율이 3위다. 그만큼 샤오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했죠. 인하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 이제 복귀를 했고 미국 금리 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다 보니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다음 달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17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뒤에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죠. 4.0에서 4.25로 뭐 0.25% 정도 낮췄어요. 0.25, 한국 2.5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도 2%포인트에서 1.75로 축소가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거는 지난해 12월이죠. FOMC 이후로 약 9개월 만인데 연준은 지난해 9월 B컷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 낮췄죠.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서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데 고용 둔화라는 명확한 그런 신호에 대응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장은 반색을 합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 올라서 3,461.30 거래를 마쳤고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고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합니다. 삼성은 전장보다 2.94% 올라서 8만 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5.85% 상승해서 35만 3천원에 마감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 종가 갈아치웠고 통상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에는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 비용이 낮아져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와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죠. 이렇게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 하는 부총재보가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향후 국내 경기 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을 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언급을 했고 지난달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하느니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이놈들은 왜 집값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지들이 금리 인하할 때 인하해야죠. 하느니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